자, 다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먹혀서 일제강점기가 되는 과정까지 봤었죠.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독도와 그리고 여기 위에 있었던 간도라고 하는 영토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토가 이렇게 침탈을 당하자 이 당시에 우리나라를 구하자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운동이 크게 두 운동이 있습니다. 이 구하자라는 우리나라를 구하자라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들을 구국운동이라고 하고, 구국운동의 첫 번째는 의병, 당장 일본 놈들을 전쟁에서 몰아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계열과, 두 번째는 지금 싸워봤자 개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식이나 아니면 산업을 붕괴시켜서 우리의 힘을 좀 키우자라고 했던 계몽운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구국운동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병운동과 계몽운동 둘 다 우리나라를 구하려고 했었던 구국운동이기는 한데, 얘네들은 서로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대립되는 관계였었어요. 의병은 지금 일어나서 싸워서 몰아내자라고 했던 반면에, 계몽운동은 지금 싸워봤자 개죽음이라는 거야. 저거는 헛짓거리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 산업 분야를 육성시켜서 우리의 좀 힘을 키우자. 여기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나중에 다시 일어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힘을 키우자, 힘을 양성하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었고, 이거는 지금 당장 몰아내자. 둘 다 괜찮은 운동이었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첫 번째로 53페이지에 여기 의병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의병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는 계몽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계몽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본다. 자, 먼저 의병에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첫 번째 53페이지 봅시다. 53페이지, 우리 의병은 크게 세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의병은 을미의병, 1895년도에 명성황후 시의 사건 직후에 일어났던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병은 을사의병. 이거 의병의 이름만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을사조약 체결에 반발해서 일으킨 의병을 을사의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의병을 정미의병. 정미의병은 당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됐던 조약인 정미조약 때문에 일어났던 의병입니다. 정미조약. 여기 앞에 이제 51페이지에 보면은 정미 7조약이라고 있었죠. 정미 7조약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고 나서 일어났던 의병이 바로 정미의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907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순서대로 일단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각 의병이 일어나서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차근차근히 하나씩 봐야 됩니다. 먼저 을미의병, 아까 얘기했지만은 을미의병은 명성황후가 살해당했었던 을미사변 때문에 일어났던 의병이고, 이거 전에도 설명했었어요. 다 설명한 거니까 좀 빨리 넘어갑시다. 머리 잘라라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했었죠. 특히 이때 이 사람들은 서양이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게 봤었던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한 보수적인 양반 유생층이 주도를 합니다. 유생층이라는 건 유교 학생들이라는 뜻이야. 이때 대표적인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이 유인석, 이송이라고 하는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 유인석, 이송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복장만 봐도 딱 양반이라는 게 보이죠. 이 양반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정척사, 성리학을 지키고 사악한 서양 세력을 배척하려고 했었던 그 사상을 보여줬었던 양반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켰던 의병이 바로 을미의병이다. 다만 여기 이제 일부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이 약간 가담하기는 합니다. 이 1895년이 동학농민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해산되고 나서 흩어진 게 1894년이고, 이게 그 다음 연도가 1895년이란 말이야. 그래서 농민군대 중에서 일본하고 이제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일부 참가하기는 합니다만 많이 참여하진 않습니다. 다만 요 자녀 세력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구 부대입니다. 김구의 부대. 김구 알죠? 김구. 자, 그렇게 해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으나 아간파천 이후 고종이 단발령을 취소합니다. 일단은 단발령을 취소하고 의병은 해산해라. 지금 나라가 좀 혼란스럽다라고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대부분은 자진해산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은 위정척사 사상, 즉 성리학을 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왕한테 충성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왕이 해산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알아서 다들 순수하게 해산을 하죠. 다만 자녀 세력이 활빈당이라고 하는 의병 집단을 만들거나 해서 일본 놈들이랑 싸우거나 아니면 탐관오리를 처단하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이 활빈당은 원래는 도적 집단이야. 도둑놈들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하도 열받으니까 얘네까지도 이제 같이 의병에 가담을 해서 을미 의병 때 가담을 해가지고 일본 놈들하고 싸우거나 탐관오리를 처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의적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적 집단.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도둑놈들이 아니라 나쁜 이제 부잣집들 혼내주거나 돈 뺏거나 해서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일본 놈들하고 싸우고 했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게 활빈당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을미의병은 대충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끝났었고, 다음에 일어났던 의병을 을사의병이라고 하죠. 을사의병은 당시 을사늑약 때문에 일어났던 의병이고, 제일 대표적인 을사의병의 인물이 바로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최익현입니다. 최익현. 최익현은 대표적인 유생인데, 근데 최익현 말고 좀 특징적인 것은 바로 신돌석이라고 하는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봤었지만 앞에서 의병은 대부분은 양반들이 주도를 했었던 그런 양상이었었는데 이때 1905년쯤이 되면은 평민도 그 부대의 짱이 됐단 말이야. 그만큼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이때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분제도는 여기 갑오개혁 이 을미년도인 1895년보다 1년 빠른 갑오년도에 1894년도에 신분제도가 없어졌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1905년에 이미 평민 출신이 그 부대의 짱이 되는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등화 과정이 좀 굉장히 빨리 진행됐었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익현은 내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 당시 의병운동을 할 당시에 나이가 74세야. 74세면은 엄청나게 이제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총 들고서 일본이랑 싸우다가 붙잡혀서 쓰시마 섬으로 끌려가가지고 단식 투쟁을 하다가 병 걸려서 죽습니다. 굉장히 기계가 있는 할아버지죠. 너희들 단식 투쟁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니? 오늘 점심 먹지마 하면은 못하겠지. 아마 오늘 메뉴 뭐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일본한테 끌려가서도 맨날 이제 급식표 식단표 받아가지고 쳐다보고 할 텐데 이 사람은 이제 일본한테 끌려가서 일본이 주는 밥 덜어서 안 먹는다고 하고서 단식 투쟁하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최익현, 그 다음에 신돌석, 남아있는 사진은 없습니다. 최익현은 사진 보고서 그린 그림이고 신돌석은 남아있는 사진은 없었는데 요 이미지만 봐도 이제 힘이 세 보이죠. 평민 의병장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딱 평민이잖아요. 그렇죠? 돌석이. 힘이 굉장히 장사였던 인물이었었다. 이 사람이 평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평민 이거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민종식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켰었다. 그러다가 정미의병 1907년에 고종의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을 해가지고 들고 일어났는데 특히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을 하면서 전투력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이 1907년도의 의병의 특징은 이전에는 다 이제 평민이나 아니면 양반들이 뭐 언제 총이나 그런 거 잡아봤겠어? 을사의병이나 을미의병은 그냥 대충 무기 몇 개 들고 나와가지고 싸웠던 건데 이때부터는 해산된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전투력이 강화됩니다. 이때 당시 1907년 8월 1일에 일본 놈들이 이제 우리나라 군대 해산을 발표를 합니다. 아침 7시에 7시에 발표를 하니까는 이제 군인들이 무기를 막 반납하다가 중간에 이 건물 안에서 1년대 1대대장이 자결을 합니다. 1년대 1대대장이 8시 반에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은 군인으로서의 내 본분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다. 지금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써 내 죄를 못 뉘우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죽어요.
죽으니까는 이제 그 중에 부하 중에 한 명이 우리 대장님 돌아가셨어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는 얘네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무기고를 이제 습격을 하죠. 무기고를 습격을 해서 이때부터 일본군하고 교전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군 9중대, 10중대가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안에 있는 게 2연대랑 1연대는 이게 우리나라 부대고 밖에 있는 놈들이 이제 일본 놈들이야. 안에 있었던 부대가 무기고를 습격을 해서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일본군들이랑 이제 교전이 시작되죠. 그랬었는데 10시쯤에 여기 남대문에서 이렇게 기관총을 막 쏴요. 기관총을 쏴가지고 결국은 이제 진압을 당하고 여기 지금 무기를 일본군이 다 뺏은 모습입니다. 이게 일본군이 우리나라 군인들의 무기를 다 뺏은 모습인데 한국 군인들이 포로가 된 사람도 많았지만은 각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무장봉기가 군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각 지역의 모든 군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 무기 들고 다 도망쳐 탈영해 가지고 의병부대에 합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의병부대에 합류해서 의병들을 지도를 해서 의병들의 사격 솜씨나 아니면 총을 다루는 기술 같은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전 국민이 의병화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여기 의병들한테 총 쏘는 기술을 알려주고 그 동네 이제 어머님들은 얘네 의병들한테 밥 지어주고 하면서 전 국민이 의병화가 돼서 일본하고 싸웠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정미의병의 특징이야. 즉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는 거,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는 거. 교과서에 여기 보면은 정미의병장의 직업 신분별 분포에 아직도 양반들이 많기는 해. 의병장 중에서. 근데 보면은 농민, 사병의병들이 많죠. 사병의병. 그리고 무직, 백수, 화적은 이제 도둑놈들이야. 도둑놈들이 의병장이 되는 경우도 많고 광부, 포수, 장교, 상인, 교사, 학생도 이제 의병장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전 국민적인 구국투쟁으로 발전을 했었다라는 거야. 전 국민적인, 전국적인 그런 항일 구국 의병으로 발전을 했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의병처럼 싸웠던 거야. 이게 정미의병의 특징입니다. 당시 또 사진을 몇 개만 보면은 당시 맥켄지라고 하는 영국 기자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의병을 이제 좀 취재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실제로 의병들을 만나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사진이죠. 유명한 사진이죠. 이 사람이 이제 대한제국의 장교 출신인 것 같아요. 군복을 딱 입고 있는 거 보니까는.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게 어린 애도에 한 중고등학생 많이 먹어봤자만 중3, 고1 정도 돼 보이는 애인데 얘도 이제 의병에 참여하고 있었고 요 아저씨는 요 역사적인 순간에 눈을 감고 있네. 눈을 감고 있네. 용병 아니야. 다 한국인이야. 지금 피부가 까맣다고 해서 용병 아닙니다. 이 아저씨들 다 한국인들이야. 한국인 의병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이길 줄 알았을까요? 당연히 이제 질 거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이제 표정에서 무섭거나 뭐 하는 그런 표정이 전혀 보이지 않죠. 이 사람들은 거의 죽거나 아니면 잡혀갔을 겁니다. 대부분은. 자, 그래서 주요 활동에 보면은 이 정미의병은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13개 도의 연합부대를 편성하기 시작합니다. 연합부대 13개 도, 당시 우리나라 총 13개 도가 있었는데 연합부대를 편성을 해서 13도 창의군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13도의 연합부대를 창의군이라고 하고 이인영과 허위라고 하는 사람이 13도 창의군의 부대장을 맡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외에도 편지를 발송을 했었고 해외 동포에게도 우리 같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편지를 발송했었고 중요한 거는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를 했는데 당시 각국 외교관 건물에다가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즉 우리 지금 들고 일어난 이 의병들은 우리는 동네에 있었던 뭐 깡패나 아니면 폭도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정식 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제국의 정식 군인이기 때문에 교전단체로 승인을 해달라는 거야. 우리는 당시 일본 놈들이 얘네를 뭐 폭도, 뭐 도둑놈들 그렇게 불렀었단 말이야. 이 의병들을 폭도, 뭐 도둑놈들이라고 불렀었기 때문에 이거 진압작전도 폭도 진압작전이라고 그랬었어. 그래서 우리를 정식 교전단체로 승인해줘서 우리를 좀 공식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서울에 진공해서 일본 놈들을 몰아내려고 했던 작전을 전개를 했는데 결국은 이기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이기지 못하고 이 의병들이 결국은 도망치면서 전라도 지방, 여기 호남 지방에 모이게 되는데, 이때 일본이 호남 지방에 있었던 의병들을 모두 소탕했던 작전을 일컬어서 호남, 이거 뭐라고 그래? 여기 나오는구나.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합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 이때 의병 부대를 탄압했던 작전은 보면은 겹겹이 바리게이트를 지금 2개나 쌓아놨죠. 3개나 쌓아놨고, 그래도 바다로 못 나가게 하려고 여기다 배까지 대기시켜놨어. 배까지 대기시켜놔서 여기 있는 의병 부대만을 타깃으로 한 건 아니고, 의병을 도와줬던 밥을 지어줬던 부인들, 애기들 해가지고 싹 다 쓸어버렸어. 한국인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입니다. 마을까지 학살하고 양민 학살을 자행하죠. 마을까지 다 초토화시키고. 그래서 이 결과 의병 활동은 결국은 이걸로 끝나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살당하죠. 이게 당시 의병들 목이 이제 매달려 있는 사진이죠. 네, 당시 의병장들 목을 이제 자른 사진입니다. 봐봐. 이 결과를 보면은 원래 전투를 하면은 부상자가 훨씬 더 많아야 돼. 전투를 하면은 원래는 부상자가 훨씬 더 많고 전사자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어야 되는데, 지금 전사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죽여버렸다는 거죠. 학살을 했다는, 이거는 전투가 아니라 그냥, 여기 봐봐. 일본은 지금 부상자가 훨씬 더 많잖아. 일본은 지내는 부상자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전사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는 일방적으로 그냥 학살했다는 거죠. 학살을 했다는 얘기고, 당시 남한 대토벌 당시에 붙잡혔었던 의병들입니다. 남한 대토벌 당시 붙잡혔었던 의병들이고, 이분들은 전부 다 이제 사형당합니다. 나중에 사형당하고 1915년에 마지막 의병장, 국내에 있었던 의병장 최응원이 체포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의병 작전은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지금 얼굴을 보면 이게 몇 대 맞아가지고 부은 얼굴이야. 이게 부은 얼굴이고, 얘도 지금 맞은 건가? 붕대를 감고 있네. 이게 뭐야 이거, 이 새끼 이거. 최응원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자를 강도 살인의 오명을 씌우는 법률에 불복한다. 당시 아까 얘기했죠. 폭도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우리 의병들을 강도 혹은 살인범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 잡아들였어. 그래서 그런 법률에 불복한다. 위협을 성취 못한 것을 슬퍼할 뿐 의로서 죽는 것에는 추호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죽는 것에 이제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의연하게 죽었었다. 최응원. 자, 그래서 국내 의병은 최응원이 잡힌 이후로는 완전히 끊기게 됐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해외로 건너가서 독립군 부대를 형성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무장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무장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결국은 이제 일본하고 뭐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하거나 하는 그런 성과를 나중에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한계점도 있어요. 일부 양반들이 약간 차별적인 신분의식,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차별적인 신분적 의식. 그래서 평민의병장들은 잘 안 껴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부 양반들이 몇 명 있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일부고, 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독립군으로 나중에 계승이 됐고, 일본이 한국을 먹는 것을 5년을 지연시켜요. 거의 여기 보면은 1905년 을사해병부터 쭉 일어나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먹는 것을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 외 내용들은 좀 그렇고, 자, 그렇게 해서 의병 전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을사늑약과 관련된 반대 투쟁들이 몇 개 나오는데, 요 을사늑약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좀 특별히 하나 모아가지고 묶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소문도 많이 올라오고 언론 신문사들도 비판글을 많이 씁니다. 특히 황성신문의 시일야방성 대국이라고 하는 글은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다시 봅시다. 자, 이게 시일야방성대국 원문인데 내용을 보면은 지난번 이토 후작이 내한했을 때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토 히로부미가 왔을 때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왜냐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좀 유지시켜 주려고 우리나라로 온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잘 모르면서 환영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그랬었는데 천만 꿈밖에 5조약, 을사조약을 얘기합니다. 을사조약이 5개 조항으로 돼 있어. 그게 제출되었다. 그리고 그게 제출되었을 때 저 개 되지만도 못한 우리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자 다시 저 개 되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 얘네들은 친일파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당시 을사조약에 도장을 찍었던 친일파 관리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이나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이게 되게 센 거야. 보면은 말이 뭐가 세냐면은 당시 자기네들의 장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 장관이랑 아니면은 내무부 장관 뭐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을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새끼들이라고 신문에다가 쓴 거야. 이거를 신문에다가 쓴 거야. 저 개 돼지만도 못, 저 개돼지 같은 개돼지만도 못하다고 하면서 얘네들을 막 씹는 거야 지금. 그래서 원통한 지구, 분한 지구,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일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다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라고 하면서 이 글이 당시 황성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사에 실리니까는 백성들이 이제 환호성을 지릅니다. 친일파들을 개 돼지로 비유를 하면서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던 이 시원시원한 글을 보면서 국민들이 열광을 하게 되죠. 요 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수능 시험에 나왔던 글입니다. 그다음에 상인들은 철시 시장을 이제 철수하는 그러니까 장사 안 하는 거죠. 장사 안 하는 걸로 이제 투쟁을 하고 그다음에 순국자결 조병세나 민영환 얘는 민씨 집안 중에서 좀 그래도 괜찮았던 애야. 러시아도 왔다 갔다 해서 외교관 역할을 많이 했었고 그랬었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자결합니다. 나라가 이제 망했으니까 희망이 없다 생각을 하고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시 일본하고 대항을 해서 싸우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은 나철 오기오의 자신회라고 하는 단체, 즉 을사조약을 체결을 했던 5명의 친일파 대신들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오적 암살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를 자신회. 나철, 이 사람이 나철이야. 잘 기억하세요. 요때 잠깐 나오고 안 나온다고 까먹는데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이 사람 나철. 오기호는 사진 몰라도 되고 장인환, 전명훈은 외교 고문이었던 당시 스티븐스를 처단합니다. 스티븐스를 기억나나 이 새끼? 스티븐스. 일본은 고마운 나라이다. 조선은 기쁘게 받아들여라. 을사조약 체결을. 조선은 무지한 민족이다라고 막말을 퍼부었었던 친일 미국인이었었는데 얘를 당시 전명훈과 장인환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2명이서 가가지고 암살을 하죠. 당시 샌프란시스코에 잠깐 들렸었던 스티븐스를 우리 재미 동포였었던 장인환 전명훈이 암살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잡혀가요. 잡혀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도와주면서 당시 미국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가 하나로 다 모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빼줘야 된단 말이야. 우리 스티븐스를 죽인 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변호사도 구해주고 그다음에 밥도 뭐 이제 뭐 돈도 갖다 주고 뭐 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연합하게 되면서 특히 안창호의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안창호도 이제 미국에 있었던 한국 독립운동가야. 자,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건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었던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이죠.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가끔 니네가 헷갈린다 그랬었어. 이토 히로부미,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로부미 뭐 그런 식으로 헷갈려. 그래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 안중근이 누군지는 알죠. 대부분 사진.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시 청년이 이완용을 습격해서 암살하려고 했었던 이 사람이 이재명이야. 이재명이 이완용을 습격을 해서 실제로 칼을 3방이나 찔렸는데
이완용은 나중에 살아나요. 당시 최고의 의학 수술을 받고서 결국은 나중에 목숨을 유지하게 되죠. 목숨을 유지하게 된다. 밑에 있는 자료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보고 확인 문제를 봅시다. 을미의병 때 평민의병장이 본격적으로 활약한 게 아니라 을사의병 때부터 평민의병장이 등장했을 뿐이고, 평민의병장이 완전 본격적으로 활약하게 되는 것은 거의 정미의병 이후부터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정미의병 때까지도 평민의병장은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평민의병장이 생기기는 했다 정도이지, 얘네가 막 이렇게 주류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시작한 건 훨씬 더 지나서입니다. 나중에. 그다음에 의병부대의 서울 진공작전은 호남의병이 주축이 되어서 전개된 건 아니고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전국연합부대가 서울 진공작전을 했었으나 이게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호남의병으로 위축이 된 겁니다. 을사늑약에 맞서 항일 언론, 특히 시일야방송 대국이 있었고, 정미의병은 해산군인이 가담해서 전투력이 확산됐다. 이인영은 13도 창의군의 부대장, 안규홍은 호남의병, 이재명은 이완용 공진, 민영화는 순국, 나철은 오조암살단. 그다음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났었고 위정척사 사상을 기반으로 했었다. 그다음에 신돌석 평민의병장 활약했었고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했으나 실패했고, 호남의병은 유격작전을 펼치면서 일본한테 타격을 줬었으나 남한 대투벌로 큰 희생을 치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과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암살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미국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가 하나로 모인다.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이번 시는 여기까지 합시다.